좋아요, 구독. 근데 지금 시장에 대한 뷰를 보게 된다면은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이 만약에 진입을 앞으로 좀 새로 추구하기 위해서는 이런 형태에서 지금 매수에 대한 구조를 들어가야 되거든요. 진입을 하게 된다면 지금 기준선하고 전환선 편대 보시면은 우상향에 대한 모멘텀을 그리고 있을 때 본격적으로 추세가 시작을 해요. 예, 이 2차 추세죠. 근데 제가 어제 좀 요청드린 자리는 이 자리예요, 이 자리. 여기 자리. 매수를 보더라도 진입을 할 수 있는 사인 형태가 보게 된다면은 이제 11,000레벨링부터 거의 나와요. 근데 지금 11,630포인트 기록하고 있는데 보려면은 전일 봐야 되는 차트 흐름도고 지금은 다소 늦은 감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평가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근데 시장이 왜 이렇게 오르냐 이게 좀 중요한 거죠. 네. 예.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예, 영국이 뭐 이제 감세안에 대해서 철회를 했다, 뭘 했다 아닙니다. 예. 그럼 이유를 어떤 걸로 보실까요? 지금은 단순해요. 지금 다음 주 CPI 때까지 네. 기다리겠다 이거예요. 사실 우리가 좀 냉정하게 좀 판단을 하자면은 지금 시장이 11,000레벨링까지 떨어진 거는 금리가 4.75%를 반영하는 시장이거든요. 네. 근데 제가 조금 이번에 강연할 때 좀 센세이션한 얘기를 했어요. 어. 제로 금리에서 첫 금리 인상까지는 시장의 하락을 유도할 수 있지만은 예. 실제로 미국이 2016년도부터 19년도까지 지속적으로 금리 상승을 해왔거든요. 안 쉬고 있어요, 그때도. 근데 그때 시장이 오히려 올랐어요. 왜 올랐는지 아세요? 라고 물어봤어요. 시작할 때부터 최종 금리를 설정을 바꿔갔거든요. 근데 지금 시장은 왜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최종 금리가 계속 변경하거든요. 그 두 개에 대한 차이는 명확하게 있어요. 이거를 매크로 환경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차트 백날 봐봤자 다 똑같아요. 이 얘기도 꺼냈습니다. 네, 차트 공부 그만하라고 좀 얘기 드렸어요, 제가. 그 6개월 하는 공부랑 이제 1년 하시는 공부랑 3년 하시는 공부랑 다 똑같아요. 결과적으로 따지면. 근데 우리가 왜 차트에 대해서 집중을 하냐면은 사람이 간사하거든요. 간편한 것만 원하고 간단한 걸로 대답을 찾으려고 하기 때문에 항상 이런 식으로 추구를 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지금 시장에 대해서 정확하게 분석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지금 11,000레벨링까지 4.75% 반영한 겁니다. 4.75%. 다음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여러분들 여기서부터 이제 박스피예요. 다음 주까지 여러분들 박스피 형태 띄어요. 박스피 형태. 오르지도 떨어지도 못하고 지금 일단은 1차적으로 반등이 갈 수 있는 구조가 어디까지 나오냐라고 평가를 드린다면은 네. 궁금하네요. 네, 잠시만요. 일단 이제 오늘은 좀 상승 흐름 나타내고 있는데 과연 그 박스권이 어느 선까지 상단을 형성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은 12,000레벨링까지는 쉽게 도달을 해요. 12,000선이요. 네, 12,000선까지 쉽게 도달해요. 여기서 예. 한 번 더 떨구겠죠,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러분들. 결국에는 13일 날 있을 CPI에 대한 발표치가 내년 3월, 5월에 있을 확률을 어떻게 바꾸냐가 지금 시장의 포인트예요. 지금 10월 기준으로 봤을 때. 여기서 혼선이 생기지 말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물가 보고 시장이 상승한다, 하락한다도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다음 주에 있으면 또 뭐 하겠어요? 자, 우리 CPI가 뭐 9%가 됐습니다. 8.5%가 됐습니다. 8.7%가 됐습니다. 하고서 그 수치를 가지고 시장을 하락합니다. 떨어집니다. 라고 판단하겠죠. 분명히 그럴 거예요. 네. 그러니까 못 맞춘다 이거예요. 그게 언제예요? 최근에 9.1% 나왔는데 시장이 올랐어요. 6월, 7월에. 이건 어떻게 증명할 거예요? 맞잖아요, 여러분들. 9.1% CPI가 최고치로 나왔는데 시장이 올랐어요. 이건 어떻게 증명할 거예요? 여기서 혼선이 생기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제 어떤 물가에 대한 발표치가 시장에 대한 최종 궤도를 어떻게 바꾸냐가 포커스라 이거예요. 확인하는 방법 알려줬죠. 금리 모니터링을 통해서. 자, 그리고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을 해야 되는 게, 자, 화면 좀 잠깐 변경할게요. 네. 우리 이번 달에
제가 한 번 더 얘기 드릴게요. 우리 이번 달 초에 무슨 사건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9월 초 말씀하시는 그죠. 거죠? 예. CPI 발표를 했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근원 물가랑 일반 물가를 지금 했는데 네. 일반 물가를 딱 발표했는데 일반 물가는 떨어졌단 말이죠. 예. 근데 근원 물가는 올랐어요.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시장이 떨어졌거든요. 네. 에너지는 신경 쓰지 않겠다는 시장에 대한 논리가 지배하는 거예요, 지금은. 그렇군요. 근데 우린 한 번 경험을 했잖아요. 9월, 10월에. 네. 근데 내일 감산이 과연 증시에 영향을 끼칠까라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아니라는 거예요. 예, 시장이 이미 에너지를 배제하기 시작했어요. 상당수가. 많이 배제하기 시작했어요. 지금 사실 이제 어떤 사우디에 대한 입장에서 어떤 유가에 대한 부분을 90달러 내폭으로 유지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감산을 좀 진행하는 경향이 큰데 내일 오펙에 대한 감산에 대한 부분은 시장에 대해서 영향이 저는 굉장히 제한적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 부분은 우리가 9월 10일 때 CPI 발표 때 드러났기 때문에 저는 이거에 대해서 논거를 하지 않겠습니다. 유가만 봐야 돼요. 유가만. 감산이 발표가 나면은 유가만 봐야 돼요. 유가만. 단순하게. 자, 그리고 지금부터 차트 분석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자, 우리가 네. 지금 제가 이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자, 보시면은 제가 최근에 논거했던 시황에 대한 전개만 좀 펼쳐보도록 할게요. 제가 6월, 7월에는 우리가 사건 자체 히스토리를 좀 읊어보자고요. 6월, 7월에 시장이 상승 구조를 들어갈 때는 오히려 이제 최종금리에 대한 구조가 여기서 3.75로 규정이 돼 있었단 말이죠. 자, 근데 언제부터 시장이 또 다시 재차 하락하기 시작했어요? 탁 나와야죠. 예. 우리 노란톡에 계신 분들은 탁 나와야 돼요. 정확하게 얘기할게요. FOMC 회의록부터예요. 회의록부터. 이때 뭐 나왔죠? 포워드 가이던스 삭제한다. 좀 더 긴축적으로 가겠다. 예. 그 날짜가 이 날짜죠. 그리고 잭슨홀 열렸죠. 예. 그리고 또 CPI 열렸어요. 시장이 긴축. 그리고 지금 최종적으로 4.75까지 왔어요. 여기가 4%였고. 예. 지금 이런 시장이에요. 상황이. 지금 회원님, 이제 시장이 상승으로 전환이 들어갑니까? 라고 저한테 제일 많은 질문을 해요. 그죠? 제일 많이 오는 질문이 뭔지 알아요? 환율이 어디까지 갈까요? 자, 그리고 시장이 지금 바닥입니까? 그럼 제가 뭐라고 대답할까요? 어떻게 답변 주시나요? 네, 몰라요. 라고 얘기해요. 네. 몰라요. 웃기죠? 저는 경제TV에 나온 애가 바닥이 어딘지도 모른대. 왜 모르냐고 얘기해요. 의미가 없으니까요. 그 해석 자체가. 자, 여러분들 이번 달에 CPI 발표로 딱 떨어지는데 확률이요 5에서 5.25까지 또 추가 스텝 올려버려요. 파월 마음이에요. 지금은 냉정하게 얘기를 하면은 FMC 마음이고. 야, 우리 좀 더 안 되겠다. 좀 더 밟아보자. 한 번만 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시장 하락하는 거고. 결국에는 최종금리가 어떻게 변경안을 가질지 그걸 보고서 시장과의 상승과 하락을 예측하는 짧은 모멘텀에 대한 시장인 거예요. 네. 지금 만약에 완전한 시장 상승, 야 이제 끝났다, 바닥이다, 이거를 볼 수 있는 상황은 뭐예요? 이거를 보려면요 힌트가 있어야 돼요. 뭐예요? 힌트가 네 글자라고 얘기했죠. 연준 피봇. 연준이요, 야 우리 24년도부터는 금리에 대해서 인하를 할 거라 라고 계획성 발표를 하잖아요. 그럼 그때는 시장이요 바닥 찍은 거예요. 아예 끝이다, 이제 더 이상 안 떨어진다. 그때 못을 박을 수가 있어요, 확실하게. 근데 지금 뭐예요? 그거 발표도 안 했어요. 얘기도 안 했고. 과연 지금 시장에 대한 다수 참여자들이 미국 연준에 대한 이제 최종금리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냐가 결국 상방과 하방의 지배를 구조하는 거거든요. 그죠? 자, 차트적으로 보게 된다면은 저점 가능성은 놓여요. 근데 저는요 차트만 안 봐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 하락장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맞춰왔거든요. 지금 11,000 레벨링까지 일단 내려간다고 했어요. 또 여기서 떨어지는 거 얘기하고 또 11,000 레벨링까지 떨어지는 거 얘기하고 여기서부터는 매도 더 이상 안 본다고 얘기했거든요.
SQQQ 가지신 분들은 다 풀라고 얘기했어요. 인버스 하지 말라고 하고 여기서부터는. 강연회 직전에 다 얘기했어요. 이미. 그렇죠. 지금 얘기해봤자 무슨 의미가 있어요. 시간 올랐는데 또. 안 그래요? 지금은 기다려라. 예, 기다려라. CPI 발표 뜨는 거 보고 대응 전략 자체를 모색해 드리겠습니다. 이 상황밖에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며칠이에요? 14일이죠. 일주일 남았습니다. 일주일. 날짜 확인해 보죠, 여러분들. 예, 다음 주 목요일이네요. 네. 그러면은 일주일 남은 상황에서 시장에 대한 박스 P 구조가 가장 어울리는 시장이에요. 상승도 하락도 아닌. 자, 그러면은 오늘 차트 이렇게 보는데 오늘 MACD 어떻게 돼 있어요? 전일장에서 이 자리가 가장 나이스했죠. 전 이 자리에서 실제로 매수 타라고 했어요. 계속 올랐을 뿐이에요. 근데 지금 와서 시장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더 추가적으로 오를 수 있습니까? 매매하면 안 되죠. 내일 여러분들 한 13,000 레벨링 정도 오면은 그때 지지받는지 한번 체크한 다음에 매수 대응 재차해 봅시다. 그때 되면은 다시 MACD가 상황이 수급이 와전이 될 거고 다시 올렸을 거 아니에요. 이때 합시다. 이때. 지금 뭐 한다고 오늘 급해요. 다 올랐는데 대응 못했으면 끝이지. 안 그래요? 시장을 보면서 쉬는 날도 있고 내일 다시 재차 대응하는 날도 있고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 게 맞다고 봐요. 저는. 예. 일단은 4시간 동안 하면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지지 가능성이 진짜 높고 오히려 CPI 관망장세로 더 들어갈 것이라고 평가했던 게 지금 맞아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죠? 맞아 떨어지고 있죠. 제대로 보고 있다는 증거예요, 이게. 제대로 보고 있다는 증거. 자, 그리고 일봉 차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봉 차트. 자, 일봉 차트에서 제일 집중해야 될 건 뭐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이거예요, 이거. 이거. 딱 보세요, 이거. 자, 딱 선 3개만 긋고 끝나는 거예요. 선 3개만. 딱 선 3개. 이게 다 말하고 있어요, 지금. 지금 시장에서 완전한 상승 전환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최소한 뚫어야 되는 가격대가 12,600대다. 그러면은 시장은 더 이상 하락을 안 합니다. 라고 저는 얘기할 수 있어요. 지금 상황에서. 지금 시장에서 CPI 전까지 오를 수 있는 최고점은 어디예요? 라고 얘기를 한다면 12,500까지도 오를 수 있습니다. 500까지도. 완전히 관망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완전히 관망장. 아시겠죠? 그러니까 포커스예요. 우리가 매매라는 거는 굉장히 단순하고 어떤 방향성이에요. 확실하게. 근데 해석을 잘해야 돼요. 이래서 시황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다들 차트만 보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 정답을 찾으려고 항상 추구를 하니까. 시장이 뭐에 포커스 맞춘지 그걸 보면 정답에 굉장히 가까워질 수 있는데 차트를 보고 정답을 찾으려고 해요. 근데 차트에서도 지금 일단은 12,500까지는 올릴 수 있습니다 라고 평가를 하고 있어요. 차트에서도. 자세한 거는 차트 분석은 제가 내일 노란톡으로 더 추가적으로 해드리도록 할게요. 근데 여러분들한테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오늘 일단 봉쇄가 마감이 들어간다면 최근 있었던 하락에 대한 랠리는 끝났다고 보여집니다. 최근 하락장이 12,500부터 이제 추세가 꺾이기 시작하면서 기준선하고 전환선하고 방향성 똑같죠, 여러분들? 근데 이거 지금 오늘자로 1차로 펴지죠?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박스 P예요, 박스 P 연출. 오르지도 떨어지도 않고 계속적으로 상하방으로 구조화시키는 역할인 거예요. 일주일 이렇게 갈 거예요. 일주일. 다음 주까지. 다음 주까지. 집중하세요, 여러분들. 재밌는 얘기가 나올 겁니다. 좋아요, 구독!